이번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로 CBDC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CBDC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오늘 SK증권의 한대훈 애널리스트께서 함께 발표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실 한대훈 애널리스트께서는 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셨고요. 현재는 SK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한대훈 애널리스트 함께 청해 들어볼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CBDC를 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SK증권의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앞에 좀 사진은 잘못 나왔는데, 예, 저는 이제 SK증권 한대훈이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지금 국내외 CBDC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 CBDC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하나의 이제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CBDC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중국에서는 CBDC에 대한 개발과 그 도입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현재 기축통화국인 그 미국 달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CBDC의 경쟁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CBDC의 그 정의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BDC는 약자입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앙은행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준 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일종의 전자적인 그 형태로 발행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게 CBDC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될 텐데요. 그 BIS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발표를 해본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지금 회색 음영으로 된 표시된 부분이 CBDC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CBDC는 지금 현재 전통적인 실물 화폐가 실물성 자산이 아닌,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이 되고 거래와 결제가 되는 그러한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현금 등 그 법정 통화와 1대1로 교환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암호 화폐와는 좀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표에는 일반 화폐, 그다음에 암호 화폐, CBDC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CBDC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CBDC에 대한 연구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BIS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그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장표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도 역시 BIS의 보고서에서 발표를 해온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여러 차례 CBDC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BDC에 대해서는 기존의 화폐와 달리 실물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발행이 되는 그러한 화폐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상업은행의 예치금과 구별된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밝혔고요. 특히 BIS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CBDC 발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 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단계에 이렇게 CBDC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1단계는 조사 및 연구를 하는 단계, 2단계는 개념 증명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좀 명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BIS 보고서에 따르면은 2단계까지 진행이 된 국가가 2015년에는 42%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60%까지 증가를 했었고요. 현재 3단계를 진행 중인 국가도 2019년에 5%에서 지난해에는 14%로 증가를 할 정도로 이렇게 각국에서 CBDC를 도입을 하는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에서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CBDC에 대한 발행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IMF 역시도 이 CBDC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에 연동이 되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고요. 기존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테크 기업들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경고도 같이 내포를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그 각국에서는 CBDC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CBDC에 대한 그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간을 하면서
이 CBDC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뭐 전 세계 그 학계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CBDC가 향후에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각 연구기관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 CBDC의 발행 움직임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CBDC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죠. 즉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디지털 경제로 이렇게 빠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디지털 금융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같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이 얼마나 이 CBDC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지금 전 세계 그 기업들이 블록체인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좀 조사를 했더니, 중국 인민은행이 여러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를 할 정도로 이 CBDC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시제품도 완성이 됐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 그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기 전에는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이유 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이 CBDC의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G2라고 하는 위상을 갖춘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G2의 위상에 걸맞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금융 분야가 될 거고요. 그게 바로 화폐와 관련된 분야가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와의 위상에 그 한참 못 미치죠. 그걸 제가 숫자를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그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요 결제가 됐을 때 국제 통화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로 결제가 되는 금액이 전체의 45%에 육박을 할 정도로 미국 달러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중국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 비율은 스위프트에 따르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렇게 중국은 계속해서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 결과 2015년에 IMF의 특별 인출권, 즉 SDR에 편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11%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중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G2의 위상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결제와 화폐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G2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의 큰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중국은 이렇게 위안화를 또 한 번 국제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에는 CBDC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뭐 테크핀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중국에서 먼저 나올 정도로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중국은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화폐에서 핀테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별로 테크핀, 그러니까 테크핀이라고 해서 제가 뭐 말장난이 아니라 핀테크를 거꾸로 한 건데, 그 테크 기업들이 금융을 주도를 한다라는 이제 용어로 마윈 회장이 2016년에 처음 썼던 용어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 테크핀 도입률이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의 거의 70%에 육박을 할 정도로 중국은 이미 전자결제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전자결제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된 상황에서 CBDC를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작년 4월에 중국 CBDC의 그 시제품이 유출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때부터 CBDC를 DCEP,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로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제 결제 쪽에서 이 CBDC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미 뭐 선전이나 슈안순과 같은 뭐 여러 지역에서 이 CBDC의 그 테스트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중국은 이제 전면적인 도입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에 상장이 무산이 됐었던 과거 엔트파이낸셜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엔트파이낸셜이 그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결제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에도 투자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국가에서 이 엔트파이낸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던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모델을 이제 CBDC에 도입을 해서 각국에 있는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나 중국의 카드 회사들,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 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각국,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의 CBDC를 많이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CBDC 활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유 결제나 원자재 결제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이제 체제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좀 억울한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 원유 거래소를 런칭을 했었고, 페트로 위안이라는 체제를 도입을 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실제로 상해 국제 에너지 거래소가 이제 런칭이 됐고요. 여기서는 위안화로 전 세계에 있는 원유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시장이 그동안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요. 당연히 주요 산유국들도 이 상해에서 페트로 위안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CBDC가 도입이 되고 이러한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요 산유국들 경우도 살펴보면은 지금 CBDC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엔트파이낸셜의 사례와 함께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서 CBDC를 도입을 해서 이 위안화를 널리 확산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일단 미국의 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정부의 대응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국 기업들의 대응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는 이미 그 미국의 웬만한 시중은행들을 넘어서는 고객 예치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에도 이미 1,200억 원 정도 이상의 고객 예치금 예치가 됐을 정도로 이미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어느 정도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즉 스타벅스는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진출을 했는데 각국에 있는 고객 예치금들은 이제 제각각 관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보면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각국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고객 예치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다 모은다면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스타벅스가 은행을 런칭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의 뱅코 갈레시아라는 은행이랑 손을 잡고 지점을 오픈을 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은행보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 파워가 주는 신뢰감이 더 높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 스타벅스 뱅크를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스타벅스는 새로운 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아닌 플랫폼, 그다음에 혹은 그 플랫폼 기업을 꿈꾸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웬만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금융업에 대한 진출을 시사를 했고요. 최근에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도 과거의 리브라, 현재의 DM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행 욕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국가 주도, 그다음에 인민은행이 발행을 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각자 본인들의 장점을 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이 디지털 금융을 넘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형태가 직접 금융업에 진출을 하느냐, 기존의 금융기관과 협업을 하느냐, 아니면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직접 금융업에 진출을 한 기업으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최근에 사명을 바꾼 메타,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될 것 같고요.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퀘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픈소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벡트와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현재 트위터와 그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스퀘어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퀘어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과 트위터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 기업은 본인들이 어쨌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약한 힘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픈소스인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로 확장을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들을 제외를 하고도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이나 우버 같은 다수의 테크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거나 기존의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금융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에 보시는 그 차트가 이거를 이제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령대별로 제품 구매를 하는 성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이나 뭐 직접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이제 대상으로 향후에 IT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도입을 할 경우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 미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는 디지털 화폐나 자체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금융업에 대응에 좀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은 국가 주도, 그 다음에 인민은행이 발행을 하는 CBDC를 통해서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까지는 그 각자의 플랫폼 기업들이나 그 몇몇 그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뭐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다만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정부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나 미국 연준에서도 중국의 CBDC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쟁을 하면서 이게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CBDC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2월에 그 상원 청문회에서 당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이 첫 번째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즉 CBDC를 발행을 하는 국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어느 정도 시사를 했고요. 지금도 그 미국 논문들이 나오는 사이트를 살펴보면은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CBDC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도 그동안은 무던했던 입장이 이제는 CBDC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CBDC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 올해 1월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에서 미국 달러와 페그가 된 스테이블 코인의 그 국제 결제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게 USDC, USDT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의 1대1로 페그가 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월부터는 그 국제 결제에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당분간 미국은 뭐 직접적인 CBDC 발행보다는 CBDC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된 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뭐 계속해서 밝혔고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CBDC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제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 개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되 미국 그 정부나 중앙은행, 그 재무부에서는
직접적인 그 CBDC의 발행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아무래도 미국 달러 1대1로 페그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 중국의 전략에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즉 향후 디지털 화폐의 기주 통화국을 놓고 현재도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새로운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CBDC,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현재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뭐 중국과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각축을 벌여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의 색깔에 맞게 그런 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CBDC의 발행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BDC 발행이 됐을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CBDC 발행에 대한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좀 뒤처지지 않게 CBDC에 대한 연구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늦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 좋은 자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정도로만 좀 알려져 있어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CBDC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대훈 애널리스트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